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0일 이번 영상은 엔비디아의 차트 분석을 해보고 과연 지금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기사는 아주경제인데요.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설계 제조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기술에 이어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지목했다. 18일 현지 시간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8.25% 오른 주당 316.75달러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역시 7,906억 달러를 넘어섰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TSMC나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미 1위인 상황이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기울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추세 기울기가 종전의 추세보다 가팔라지는 경우에는 조만간 추세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완만하게 오르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흥분을 했다는 것을 뜻하고 곧 추세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까지 매수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MACD나 스토캐스틱, 기타 등등의 자료를 통해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메타버스 등의 호재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과연 가지고 가도 되는지,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이것을 수치를 정해본 게 아니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기울기를 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몇 도일까? 이렇게 하면 현재는 62도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추세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자, 25도, 그리고 여기는 40도네요. 또 추세선은 여기는 34도. 그러니까 34도, 40도, 20도 정도 됐고, 여기 62도였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가팔라진 상태예요. 추세선의 적정 기울기는 약 45도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5도를 넘어서 이렇게 더 올라갈수록 직각에 가까워질수록 가파른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추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이탈이 곧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 메타버스 등 호재로 계속 가져가도 되는가. 자, 이것을 확인하기 앞서서 이 영상은 오직 참고용이다. 그리고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라기보다는 진리가 아니다. 이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자, 먼저 MACD는 10월 중반쯤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고요. MACD를 봤을 때 이 상승 추세선에서 이 MACD 곡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매도 시점으로도 볼 수 있고, 이 기준선 시그널선과 MACD 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 하는 순간을 매도 시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MACD에서는 상태가 괜찮다, 상승 추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인데요. 이게 밑에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이렇게 그려서 80 위를 올라갈 때를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20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를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 과매도 구간 이쪽에서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매도 시점이 되고, 근데 현재는 75.48입니다. 그러면 과매수 구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야 하는가? 과매수 구간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토캐스틱은 현재 과매수를 향해 가는 중이다 라고 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래량 분석의 보조지표인 OBV선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른 날의 거래량은 매집으로 보고 주가가 떨어진 날의 거래량은 분산으로 보아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렇게 U마크가 생기면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마크가 생길 때 이쪽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OBV선을 MACD랑 같이 보면 판단하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잔물결이 일어나는데 MACD는 이렇게 좀 크게 선을 그어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상승의 표시가 났을 때 매수를 했었으면, 그리고 매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쪽도 낮지만 아직 MACD에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호가 나고 MACD에서 신호가 나오면 오실러이터에서도 세 개의 신호가 합쳤을 때 이때 매도를 했으면 이 구간에서는 좀 횡보 구간이었으니까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세 개의 신호가 만나서 매수를 알려주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작은 D마크가 생겼을 때 MACD나 MACD 오실레이터에서 이렇게 같이 봤으면 이쪽에서 상승하는 수익선을 수익이 났을 것 같고, 그렇다면 최근에는 지금 D마크가 났다가 다시 U마크로 간 시점이고, 그리고 MACD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승 시점이므로 OBV에서는 아직 하락 신호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OBV는 하락 신호가 아직 없다, 상승 신호 중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RSI를 보겠습니다. RSI하고 CCI를 볼 건데요. RSI는 추세가 가지고 있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서 추세가 언제 전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RSI 지표를 그려보면 50을 기준선으로 하고 50선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보고 있다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를 하는 건데, 자, 이 기준선으로 본다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속에 들어가 있었을 거고, 이 70 이상을 과매수 구간으로 보되 70 이상을 올라가면은 단기 매수하고 70선을 하향 돌파하면은 매도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RSI를 보면은 지금 70선을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런데 아직 70선을 완전히 내려온 게 아니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긴 한데 아직 안 떨어졌다. 그래서 이 옆에 RSI는 과매수 인하, 아직 하락은 안 했다 라고 썼고, 그리고 CCI입니다. CCI는 주가와 주가를 이동 평균한 값의 편차를 내어 주가가 일정 기간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변동성 지표죠.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매도 구간, 매수 구간, 단기 매수 구간, 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고,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는 여기가 163이네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 지금은 16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저번은 예전의 예시를 볼까요? 160도 안 가서 이제 이쪽에서는 거의 떨어지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RSI를 볼 때는 살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현재는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므로 하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3까지 갔으니까 상승 탄력이 크다고는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CCI는 과매수 163으로 일단 100 정도에서는 그래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63이니까 상승 탄력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고 그래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지금의 주가 추세가 어느 시점에서 가서 변동할 것인가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인데, 자, 여기서 기준선 상승 중계 있고 구름증이 양온, 그래서 강세 국면으로 볼 수 있고, 자, 위에부터 후행스팬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증 양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도 강세 국면 현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이제 밴드 폭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밴드 폭이 좁아졌을 때 악어가 입을 벌리는 순간은 매수 시점으로 보고, 여기서 뭐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상승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도 뭐 악어가 입을 벌린다고 볼 수 있네요. 일단 이렇게 밴드 폭이 커질 때를 기회를 찾는 건데 현재는 이런 기회는 아니잖아요. 이 밴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서 볼 때는 현재는 밴드 폭으로는 매수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을 하락했을 때는 매도 시점으로 봐도 좋지만 아직은 중심선을 위로 가고 지금 상한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게 MACD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구간이지만 위로 과매수를 향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 뭐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었고, OBV도 하락 신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SI도 과매수이나 아직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CCI로 볼 때는 과매수로 163이지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더 사야 하느냐, 상승 탄력에는 의문이 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에서는 강세 국면이고 뭐 아직 하락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에서도 지금 상승 추세로 기준선, 중앙의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상한선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를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게, 야, 기울기가 45도 이상이니까 이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지금 뭐 이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표들을 보니까 상승 추세의 과매수 구간에 있지만 아직 하락에 대한 신호는 없다. 근데 기울기는 높아져서 위험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재 가치를 봅시다. 내재 가치를 보고 향후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설계 제조하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기술에 이어서 새로운 먹거리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도체 시총도 1위인데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각자 판단을 하시고 현재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도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울기가 가팔려졌다, 이런 위험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가팔라져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지표들은 좋은 게 많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이 엔비디아의 내재 가치를 따져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허무한 결론을 끝으로 엔비디아의 차트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